이번 시간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중에서 세 번째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의 운영 21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설의 운영에 넘어왔고요. 보시면 설치를 신고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정관, 재산 목록,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 그 다음에 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폐업, 휴업 등의 신고는요. 보시면 시행규칙 별지 및 24호 서식이 있어요. 이거는 아동분야 사업 안내에 그 서식에 24호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사회 회의록 4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아동들에 대해서 조치 계획서가 필요하고 아동복지 신고증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집단 급식소가 있는데요. 저희 공동생활 가정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급식소 설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의 급식소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저희도 지금 등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변경 신고는 보시면 시설 명칭, 시설장 이런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사유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사회에 회의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치 및 운영이에요. 자, 입지 조건 50m 이내로 직선거리예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동생활 가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 간판이나 표차를 부착하지 않으며 만약에 몇 개의 그룹 보면 한 건물이나 한 주거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직결되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가능하죠. 자, 공통 기준이에요. 자, 이것들은 지금 보유건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동생활 가정은 82.5, 즉 최소 33평이고요. 최대 50평도 좋죠. 참고로 여기서 이 82.5제곱미터는 전용 면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모형인 거죠. 여기서 32 이상 시설이니까 저희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남녀별로 설치가 되는 건데 저희는 애초에 남자 여자가 아예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밑으로 보시면 변기의 수가 있는데 아동 5명당 1개 이상이에요. 즉 저희는 7명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6명 이상의 경우 2개 이상, 즉 화장실이 2개여야 돼요. 이거는 운영 주체 재정을 능력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월세가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최소 전세 이상 해라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홈인 경우 부채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시설 정원 아동 한 명당 6.6이에요. 즉 2평이죠.
근데 저희는 33평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3층만 넘으면 대충 다 이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는 40평에서 50평대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사항 뭐 이런 거 딱히 그래폼에서는 딱히 이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정원 외 20% 아동 입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7명이잖아요. 그래서 1명 또는 2명은요 일시 보호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강관리에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됩니다. 보호 아동 및 직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그 다음에 필수 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급식 위생 관리. 당연히 이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 먹으면 안 되고, 부패한 거, 뭐 위생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다 밑줄로 되어 있죠. 참고로 저희 지자체도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요. 영양사의 지원을 받아 식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부 등이에요. 뭐 연역, 운영일지, 뭐 인사카드, 예산, 결산, 뭐 총계정원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 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에 있는 건물마다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한 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해야 된다. 그리고 종사자 외에는 거주가 불가해요. 자,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해야 되고 특별 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동이요? 학대받은 아동. 보시면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룹홈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보시면 그룹홈에서는 CCTV가 설치가 안 돼요. 네. 근데 정말 특별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하루 종일 정말 아무튼 뭐 해요. 그럴 때는 특별히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 그룹 보면은 CCTV를 설치하겠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항목마다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할 수가 있고요. 각 대표에서 2명이 초과가 금지되고요. 보시면 전 시설, 모든 시설이 해야 됩니다. 시설의 장, 거주자 대표, 뭐 보호자 대표,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기간은 3년, 분기별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고 나서 시군구에 보고도 해야 되죠. 이것들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 아동 분야 사업 안내도 끝내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교육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장부로 비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5년 정도는 무조건 보관을 하셔야 돼요. 자, 소방안전관리. 당연히 아동복지법, 소방기본법에 준수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죠. 자, 임시 대피 용품도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조끼,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신생아는 공동생활 과정에서 그렇게 잘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시설장이 안전관리 책임관이 되어서 안전 업무를 해야 되고 관리, 감독, 지원 다 해야 됩니다.
가급적 안전 관련 자격증이 소지자가 있으면 좋겠죠.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 계획, 소화기구 등을 점검하고 미흡하면 안전관리 책임관에게 보고하여 시정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상시 화재 예방 및 피난 대책은 추진하셔야 돼요. 1년에 의무적으로 이걸 교육하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화 설비 이런 거 유지 관리, 피난 설비 설치, 소화기 설치돼야 되고, 여기 보시면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룹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업무 분장 하셔야 되고요. 야간 근무 지침도 구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야간 근무 지침 표준안이 있어요. 이 표준안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빼거나 더할 거 없이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정사항 있으면 하셔야 되겠죠. 자, 시설 자체 안전 점검 강화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체 안전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상 대응 훈련 지침, 이것도 표준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훈련은 반기 1회, 연간 1회는 야간 훈련으로 실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해 화재 등 재난 대비 교육은 연 1회 이상은 모의훈련 방식으로 실시하고, 시설 자체적인 모의훈련 방식 강화 표준 매뉴얼, 여기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저는 가장 간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다 있죠? 공동생활과정, 화재 시 피난 활동, 이거를 교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소화기를 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방서에 신고를 하셔야죠. 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 시설 보호를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공제에 가셔서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기청정기 관리예요. 보시면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1년에 1회 이상 필터를 교환해야 되고, 이런 미사용 시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 교육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 3장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 4장 여기 종사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